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원주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형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지자체들이 겨울 축제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도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산물마다 이름이 제각각이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카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춘천에서 선보였습니다. 장애인들도 편하게 카누를 즐길 수 있는 킹 카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원주시청에서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새로운 꿈을 예산과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원도가 추진 중인 액화 수소 산업과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평창올림픽 시설 활용들도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이나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도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협력의원을 지정해 지역 발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이광재, 송기현, 허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강원도형 뉴딜 사업에 대해 직접 발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지자체들이 겨울 축제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화천 산천어 축제도 축제 개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내년 1월 개최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한 변수가 많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천어 축제 기간 세계 최대 얼음 조각 광장이 조성되는 서화산 다목적 광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매년 11월이면 중국 하얼빈에서 온 얼음 조각가 100여 명이 작품 작업을 한창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조각팀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산천어 축제 기간 화천 밤하늘을 수놓은 2만여 개의 산천어 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겨울 축제들이 취소되는 상황에 화천군의 고심은 더욱 깊습니다.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가 차지하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한 달 동안 매년 2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끌어들여 1,000억 원대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에서는 조심스럽게 축제 개최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재래시장이고 또 오프라인 시장이기 때문에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꼭 좀 잘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하면서 축제 개최가 부담스러운 상황. 화천군은 계획대로 내년 1월 개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해 산천어 개양 물량도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75톤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방문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예약제를 도입하고 얼음구멍 간격을 더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9일부터 23일간 산천어 축제를 개최한다고 결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유입도 어렵지만은 또 여기 있는 그 군장병들이 외출박도 안 되고 하니까 사실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산천어 축제를 다소나마 통해서 지역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축제 개최까지 남아있는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축제 개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과 지난해 애를 먹인 기상 여건 역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천 지역 1년 농사와 다름없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고 계획대로 내년 1월에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횡성 한우와 정선 찰옥수수는 누가 봐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엄 밤고구마는 어떨까요? 원주에서 생산된 고구마 브랜드지만 지역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전국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생산지를 알기 어렵거나 농산물마다 이름이 제각각이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고구마 생산 농가, 수확철을 맞아 선별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주에서 생산된 고구마는 대부분 지역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조엄 밤고구마로 출하됩니다. 하지만 이 농가는 시가 만든 브랜드 포장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조엄 밤고구마를 해보니까 지금 조엄이라는 사람을 지금 생산자로 파악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 조엄인지도 모르고 밤고구마라는 그 제품이 어쨌든 소비자들의 그 성향을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엄은 조선시대 일본에서 고구마를 국내로 처음 들여온 사람인데 그 묘소가 원주에 있다는 이유로 원주시가 지난 2015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해 브랜드 명칭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엄의 업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고 생산 지역을 알 수 없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적은 예산으로 소비자들의 이 인식에 딱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연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을 정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2019년 1월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원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는 모두 26개. 이 중 8개는 치악산 장미, 원주 흑임자깨 등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확인됐습니다. 계획 없이 브랜드를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사장된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등 18개인데 대부분 원주를 상징하는 치악산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 쌀 토토미와 원주 토토미 등 같은 쌀 브랜드이지만 중복된 경우도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주의 청정 지역을 알리는 인증 마크나 또 포장까지도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서 정말 청정 지역에서 나는 원주시의 농산물이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는 우선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는 브랜드를 변경하는 등 농산물 브랜드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도 살리면서 또 품질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관리와 함께 이 브랜드도 같이 좀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농산물 브랜드가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11월 11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해마다 이날이면 편의점과 쇼핑몰, 백화점마다 예쁘게 포장된 길쭉한 초콜릿 과자가 장식돼 있고 실제로 불티나게 팔리는데요. 과자 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갑을 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과자 이름 대신에 가래떡데이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런 것도 등장했습니다. 젓가락 4짝이 나란히 있죠. 경상북도가 선보인 이른바 덜식의 날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덜식, 덜다의 덜, 먹을 식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덜어 먹자는 뜻이죠. 이 사진은 우리 밥상입니다. 찌개를 담은 냄비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김치를 비롯한 반찬들이 둘러싸고 있죠. 식구들이 각자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가정의 식탁입니다. 요리가 담긴 그릇이 있고 식구들이 각자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죠. 음식을 더는 숟가락과 포크가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식당의 테이블입니다. 아예 개인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각 나라마다 밥 먹는 방식, 즉 식문화가 다르죠.
중동에서는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요즘, 우리의 식문화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말, 즉 침방울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찌개와 반찬을 함께 먹는 습관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덜식입니다. 찌개와 반찬 같은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자는 거죠. 경상북도가 이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정한 으뜸 식당 29곳에 음식 덜어먹기 전용 젓가락을 100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덜식의 날. 비단 11월 11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덜식을 해야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덜식의 날에는 길쭉한 초콜릿 과자 대신 덜식용 젓가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화생활이나 여행 등은 사실상 멈춰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고통이 더 클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카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춘천에 생겼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듯 반짝이는 호수 위로 카누가 그림처럼 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어우러진 카누는 코로나19로 멈춰섰던 일상의 답답함도 털어냅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킹카누입니다. 이제는 관광 약자들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춘천시는 11일에 춘천 의암호 킹카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길이 8m의 킹카누는 일반 카누보다 배가량 커 장애인 4명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12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수상 레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즐기지 못했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뭔가를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겐 더더군다나 큰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타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랑 친척들이랑 같이 체험을 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 춘천시는 의암호 킹카누를 시작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지역 주요 관광지에 장애인 화장실을 확대하고 점자 표시와 음성 안내판 등을 설치해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고 또 카누를 타기까지 전 과정을 장애인이 쉽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췄어요. 춘천 전역을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놓을 생각입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의암호 킹카누 등 무장애 여행 코스 개발과 홍보를 통해 이동 약자의 관광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심리적 우울감과 박탈감,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이 마음을 보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혁신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혁신 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은 계약학과 등 산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 기업도시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경우 병영 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기업도시 내 학교가 부족할 경우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 가능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방과 후 학교 등 초중등 교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 기업발전 의원 모임의 결과입니다.